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먼저 비숍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갖고 계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먼저 해인이 30% 갖고 계시고요. 메리츠화재 30% 역시 같은 비중, 삼성공조가 40% 비중이 있으십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볼게요. 해인 같은 경우에는 4,01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목표가를 5,500원 제시를 하셨었는데요. 오늘 3,790원 선, 손절가를 3,800원 주셨었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서 자동적으로 손절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해인이 자동 손절이 됐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메리츠화재인데요. 메리츠화재 역시 30% 비중을 들고 계시고요. 메리츠화재는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7,580원, 현재 그 가격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주셨었죠.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공조인데요. 비중이 가장 많으십니다. 40% 들고 계시고요. 7월 20일에 매수를 하셨었고 매수가를 7,230원, 그때 말씀을 하셨었죠. 현재 수익이 소폭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숍님, 네. 해인이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됐거든요. 예. 이후에 뭐 변화되는 종목들, 새로 사는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예, 해인을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매수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회사 내용도 상당히 좋고 턴 어라운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을 먼저 잠깐 보시면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거래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급등의 초기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출발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태는 뭐 예상대로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개별 쪽에 어떤 출발 시에는 앞에 어떤 은원 관계가 걸쳐 있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 매물로 인해서 아래로 흔들면서 저점을 채집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절 가격을 혹시 깨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깨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밑에 내려가면 차트상 3,650원 정도에 다니는 121선에 대고 다시 받으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뭐 절대로 손절할 종목이 아니고요. 향후에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제 현재 가격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손절 기준 가격은 뭐 한 3,600원 정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요. 4,500원 정도를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인이 아쉽게도 손절가인 3,800원 밑으로 내려가서 손절 처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매수 가격, 그러니까 3,8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계속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를 4,500원 정도로 수정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숍님. 네. 그 밖에 메리츠화재와 삼성공조는 기존에 그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건가요? 네, 삼성공조는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패턴이 지금 뭐 급등주의 초기 모습들을 제가 주로 잡아놨거든요. 현재 패턴이 시장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격을 해서 쫓고 하는 매매가 하려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출연하지 않는 날 매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패턴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으로 3개를 세팅을 해놨거든요. 삼성공조 차트 잠깐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부터 또 급등을 하게 되면 패턴은 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상 위로 쭉 끌어 올라가서 10,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리츠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어떤 경기 회복이 둔화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패턴상 2달에 한 번 걸로 동률의 금리 인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0.025를 또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패턴을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삼성생명이라든가 대한생명 또 메리츠화재 등등을 매집을 하실 때가 아니냐 판단을 합니다. 물론 돈이 작고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 되겠고요. 넓게 두시고 이런 뭐 어떻게 파묻어둘 종목 없냐 찾으시는 분들은
메리츠 화재 같은 건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꾸준히 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 앞으로 좀 지나고 나면요. 상당 부분의 수익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매매도 상당히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비숍님께서는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가는 흐름 계속 유지가 되고요. 해인과 메리츠 화재, 삼성공조 이렇게 세 종목이 있으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오늘도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9517님의 종목이고요.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을 6,61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걱정이라고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네, 크로바이텍은 뭐 이제 잘 알다시피요, 뭐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이렇게 해서 핵심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업황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가요, 동사의 실적이 그걸 따라붙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쿼터에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2분기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7,000원이란 어떤 그 최대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 있는 양상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 깨고 내려가서요 되돌림 반등을 하는 그런 패턴일 때 아마 이 부분을 구분을 못 하시고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리게 되셨는데 걱정을 하셔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7,000원을 깨고 갔다가 다시 되돌림 이후에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점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6,000원 전후 가격이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좀 더 빠져서 5,000원 혹은 4,500원까지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지수는 계속 올라갈 듯 보이지만 꾸준히 매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 나뉠 건데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뭐 쥐고 간다거나 하면 고생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개별주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이실 겁니다. 동사도 그런 흐름을 탄다 그러면 아래 5,000원 이하까지도 갔다 올 수가 있거든요.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 6,000원을 현재 깼습니다. 그러나 좀 더 완연히 깨는 흐름을 보인다면 일정 부분의 물량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손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다행히 6,000원을 지지를 해줄 수 있다면 시간을 좀 끌고 나서는 7,000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야만 동사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미련 없이 당장 끊으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만도를 보겠습니다. 만도를 매수하신 분은 12만 5천 원에 30%를 갖고 계시고요. 하나하나 유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일제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에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만도의 흐름을 짚어보죠. 만도는 이제 새내기라고 보기에는 이전에 상장됐다가 재상장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새내기 종목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새내기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 디스카운트 요인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긴 맞는데요. 현재 12만 5천 원 전후로요. 그러니까 상단 13만 원 박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구성을 해놓고 위아래로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만도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개인 매수라든가 이런 매물들이 많이 쌓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매수하신 건 괜찮은데요. 당장 13만 원을 뚫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좀 의구심이 드는 이제 차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현재 가격에서 뭐 자른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최근 흐름을 따라서 13만 원까지의 박스권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기 때문에요. 13만 원쯤 가면은 일단 매도를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굳이 만도를 원하신다면 12만 원에 내려오면 또 사주시고 13만 원이 가면 또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시간을 좀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당장은 에너지 자체도 뭐 결정이 안 됐고요. 유보로 올라가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리 포진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내일까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13만 원 부근에 가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자,
비숍님, 이번에는 락앤락을 살펴볼게요. 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방송 보면서 주식하고 있답니다. 락앤락을 32,000원에 40%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방송 보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익이 나셨어요.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비숍님 봐주세요. 예, 네. 아직은 락앤락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새내기이기 때문에 아래로 좀 더 흘러내렸다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은 되돌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35,000원 기억하시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35,000원대를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고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가면 그 다음에 돌발적인 흐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3만원 잡으시면 되고요. 35,000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나서 3만원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면서 위로 상승을 할 만한 여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3,900원입니다. 한 1,000원 정도 위쪽에서요. 일단 수익 실현을 일부라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내려오면요. 다시 3만 원대 붙으면은 또 매수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동안 하신 다음에 시세를 기대하신다면 최종적인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쯤 되겠습니다만은 5만 원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만 당분간은 이 부분에서의 교란을 잘 지혜롭게 타 넘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역시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숍 제가